풍사범입니다. 지금 시간이 6시 42분. 오늘은 일이 좀 어제나 그제에 비해서 너무 수월해가지고 다행히 일을 좀 편하게 하진 못했어요. 좀 실수를 이거저거 해가지고 방송,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일이 널널하다 보니까 좀 천천히 일을 하다가 뭐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걸 보고 영감 갑자기 번뜩이는, 막 저는 이제 일반 사람들은 유레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제 게임 오타쿠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게임 중에 슈퍼 로봇 대전이라는 일본의 로봇물을 다루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에 스킬이 하나가 있는데, 히라메키라는 스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번뜩임이라는 얘기인데, 번뜩이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번뜩임. 뭐 번뜩이다. 스파클, 뭐 샤이닝, 브릴리언트, 뭐 이렇게 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방금 눈이 갑자기 확 뜨이듯이 뭔가 유레카를 외치는 그런 뭔가 큰 깨달음을 얻는 느낌?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히라메키라고 그러는데, 뭐 게임에서는 그냥 어떤 스킬을 무조건적으로 한 번에 회피하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이제 딱 공부 좀 하면서 예전 이제 그런 것들 보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 하나는 이 영상인데요. 이제 제가 이거 심플 간신 종목 심플자의 첫 영상이에요. 이 첫 영상. 그래서 첫 영상은 아니죠. 사실상 두 번째 영상인데, 첫 영상은 자기 이제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영상이었고, 근데 1200회밖에 안 되네요. 근데 사람들이 본질을 역시 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진짜 미쳤다고 생각을 했던 게, 심플자가 이 영상을 이렇게 다룬 내용인데, 이게 본인이 얘기하는 고점 대비 지금 얼마 떨어지는 1타점, 2타점, 3타점, 4타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예전엔 보여줬어요. 예전엔 초창기 이 영상일 때는. 사람들은 지금은 안 보여줘요, 이거를. 왜냐하면 지금은 자기만의 관점이고 이걸 보여줘봤자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저도 어느 순간엔 이런 걸 안 보여주겠죠. 왜냐면은 그때 가면 이제 어그로가 끌리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안 보여준 게 아니라 심플자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면 이런 걸 안 보여주겠죠.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게 되면은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라고, 선행매매 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종목을 이렇게 떠들고 자기가 만약에 수익 관점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시세가 들어왔을 때 자기는 이제 팔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리딩방 취급 받아가지고 불법적인 선행매매 이걸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게임스탑도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BC월드 제약이 이렇게 다뤄졌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근데 저는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영상 솔직히 그때는 못 봤고 인지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다시 초창기로 돌아가고자 심플자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시작했고 어떤 내용을 초창기에 다뤘는지 그걸 정주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다가 순간적으로 훔친 놀라기도 하고 저걸 한 겁니다. 제가 심플자를 컨닝을 그러니까 뭐 약간의 관점을 참고를 한 적은 있어도 제가 컨닝을 한 건 없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부분이고, 굳이 따지자면 딜라이 선생님의 고점 대비 타점을 저거 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 따지고 보면 제가 제 스스로 만들어낸 오리지널이거든요. 저는 요거를 이제 심플자 같은 사람이 보면은, 저 새끼 뭐야, 왜 내 거 뺏겨가지고 지 거라고 하고 있어, 막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절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안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독자적으로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런 통계적으로 이런 유의성이 나타나서 그런 내용을 다룬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요 부분에서 1차 매수를 안 했겠죠. 지금 관점이면 여기서는 안 했겠죠. 왜냐, 아슬아슬하게 안 닿았으니까.
그리고 요걸 여기서 매수를 했겠죠. 근데 여기서 1차 매수가 됐다고 생각하면 이제 요게 아무래도 1차 구간이라 생각하고 여기서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낮췄겠죠. 기대 수익률을 낮췄을 건데 어쨌든 그래도 통계적으로 했을 때 통계에 참고하고자 이게 30% 정도 수익이 바로 났다. 이게 한참 때니까 4월달 이때쯤이니까요. 근데 심플자는 예전부터 이 영상에 이런 걸 다루고 있더라고요. 영상. 이게 심플자가 예전에 자기가 지표를 참고하는 것 중에서 딱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피보나치하고 지금 요 오른쪽에 보면 요거 이렇게 빨간색하고 오른쪽 이게 파란색이 보이시죠? 이게 피보나치 조정대라는 저거예요. 보조지표예요. 피보나치 조정대. 요거에 한해서 자기가 요 피보나치 조정대는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 수치가 좀 나오거든요. 이거 제가 정확하게 하승운의 어떤 거기서만 배운 거라 이거 정확하게 잴 줄은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이거 여기서는 모바일에서는 쉬운데 여기서는 잘 못하겠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뭐야 또 꺼지라고 왜 방금 꺼지라는 그거 나왔었는데 뭐 저거 했네요. 아무튼 제가 딜셈의 약간 관점에 착안해서 스스로 개발한 이 매매법이지 절대 심플자의 영상이나 이런 걸 보고 따라하거나 컨닝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알려드리고, 그런데 제가 소름 돋았다는 거는 히라메키를 했다는 거는 영상을 다시 보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확신이 더 드는 거죠. 와, 이거 진짜 이렇게 고수도 이런 자신들의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해온 걸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1, 2, 3, 4타점 만들어서 이게 했을 텐데, 이게 나중에 가면 웰크럼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 지표가. 근데 이 지표가 등장하는데 지금은 없어요. 이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냐면 자기 관점이니까. 근데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요걸 이제 알겠죠? 이런 것들. 이건 파란색은 단기과열 예고예요. 요거는 제가 지금 지표에 추가를 할 건데, 아무튼 단기과열 예고도 이제 추가를 할 거고 한데, 지금 여기 요 컴퓨터에서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게 소름이 돋았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지금 다시 한번 저 스스로, 그러니까 그만큼 통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지? 잠깐만, 소름 돋았던 게 두 번째가 뭐였지? 플리토에 대한 내용인데, 플리토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차트를 보자마자, 재료하고 차트를 보자마자 우리 톡방 풍하고님이 알려주신 내용인데, 요 내용을 가지고 메타버스가 한참 이제 장이 좀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금요일인가 언제였을까요? 이때 아마 금요일일 거예요. 이때가 금요일이었고, 막 하나 기술들 뭐 이거저거 얘기하는데, 이제 한영님께서 이제 무상증자의 뉴스를 가져왔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잭팟이 터졌죠. 근데 무상증자는 아무래도 단기 이슈라서 뭐 어쨌든 이 무증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주가가 좀 부양이 되긴 하지만 거기까지 이제 이게 되지만 이렇게 당일간은 단기 이슈거든요. 근데 우상향을 하겠죠. 이 무증 이슈가 있어가지고 1대1로 되니까 이게 1대1로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 주 갖고 있으면 한 주 공짜로 받는다는 소리니까, 참, 아무튼 이게 바로 들어가도 되나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혹하기도 하고, 자, 이랬습니다. 하여튼 저거, 이제 요렇게 내용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 내용을 띄워주는 거예요. 근데 파파고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파파고는 네이버가 파파고를 인수해갖고 번역을 하는 업체인데, AI인데, 번역이 구글 번역보다 더 수준이 높을 정도로 번역이 잘 돼요. 근데 이 플리토라는 기업을 가지고 이렇게 엮는 거예요. 그래서 플리토라는 있었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잘 모르는 종목이고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이 말 하시자마자 제가 차트를 봤는데, 아니다, 이거 대박이다. 자,
요거는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부터 시작할 기준봉이 출현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아니고 이제 제가 이렇게 내용을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대부이신 딜라이 선생님이 요 플리토를 내용을 다루시더라고요. 이 플리토. 자, 이 플리토에 대해서는 차트 관점과 재료 관점을 해갖고 이 내용을 굉장히 흥미있다고 하셨는데, 오랜 경험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이 출연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본인은 아시겠죠. 근데 저도 이제 공부가 좀 됐다 보니까, 이거 보자마자, 이거 미친 것 같다. 이거 대박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상력이 어디까지 발생이 되냐면은, 이제 뒷셈은 저보다는 좀 이렇게, 저는 이제 약간 젊은 세대의 뭐랄까, 문화권, 컬처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젊게 놀죠. 젊은 사람들하고 많이 놀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게임을 했다 보니까 주로 젊은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신문물에 좀 약간 익숙한 편인데, 디셈은 그런 건 잘 모르니까 이제 네이버 제페토에 대한 얘기를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페토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아바타 서비스 같은 건데, 아바타 SNS 같은 거죠. 이 가상현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 블랙핑크 요런 거 내용 읽어보세요. 불핑하우스. 그러니까 게임 내에서 경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가상현실에서. 게임이 아니죠. 가상현실 공간에서. 제페토에서 재현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가상현실 공간에서 어떤 하우스라는 저걸 만든 거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오피셜한 뭐랄까 스토리지 공간. 그러니까 사람은 공간을 공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그거에서 사업을 하나 구상하는 게 있는데, 코로나 좀 풀려야 되기도 하고, 물론 자금이 요만큼은 있어야 돼. 한 1,000만 원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할 수 있는 건데, 굉장히 나중에 투자자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뭐 오래된 아이디어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가상 공간에서 이런 공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제페토, 그러니까 여기서 플리토에 대한 아이디어를 하나 하는 게, 이게 지금 네이버 Z란 말이에요. 그리고 스노우가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AI들의 이제 총집합인 메타버스인데, 메타버스는 중요한 게 가상현실 공간이다 보니까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뭔가 문화권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페토라는 공간 안에서 빅히트의 방탄이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우리나라의 유수의 뭐랄까 인플루언서, 세계적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이 활약을 하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접하기도 하고, 그래서 방방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빅히트가 많이 추구하는 게 온라인의 글로벌화거든요. 근데 그래서 빅히트나 YG도 여기에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제페토 같은데. 근데 거기서 이제 이건 네이버가 산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플리토를 제휴한 게 네이버 Z랑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플리토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파파고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플리토하고 파파고가 협업을 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글로벌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로 소통을 하게 되는데, 지금 세계 160개 165개 국가에서 이 앱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요. 2억 명 정도가 지금 현재는. 근데 그러면은 대부분 다 해외잖아요. 그럼 해외에서 소통할 수 있는 게 세계적인 언어인 영어가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입을 하려면 영어권 일본 사람, 이런 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본에도 이게 아마 조만간 제가 봤을 땐 오픈을 하고 진출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약간 이거는 좀 인종차별적인 발언? 뭐 그런 게 좀 그렇게 느끼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영어에 대한 공포심이 굉장히 심합니다. 걔네들은 영어 발음이
중국하고 일본은 영어 발음이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콩글리시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그 재패니시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그 정상적인 그 영어 발음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영어 그 권자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일본 사람들이 그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 보통의 일본인들 그 영어를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뭐냐 저걸 영어권자하고 전혀 대화가 안 됩니다. 공포심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 이런 언어의 진입장벽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냐 하면은 그 어려운 부분을 깰 수 있는 지금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는 거죠. 이 플리토라는 기업이 파파고와 함께.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그걸 착안을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그 나름대로 일본어를 좀 할 줄 알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자존감이 높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만약에 의사소통을 했을 때 그 보디랭귀지라든지 간단한 그 일상 영어 정도만 알아도 그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그 여행을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를 가서 그 현지인하고 대화할 때 그 언어를 최대한 구사하려고 노력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호감을 엄청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해외를 많이 나가본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되게 의사소통을 안 되더라도 무시하진 않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 저같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일본 사람들처럼 말을 거의 못해요, 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페토에 가입을 해도 그게 영어권으로 이제 소통이 안 되다 보면은 제대로 통화가 안 되니까 옛날 공상과학에 나왔듯이 내가 말하는 걸 자동으로 막 번역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서비스들. 이게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그런 데서 그 아이디어를 착안한 부분도 있고, 그 메타버스가 지금 산업이 성장할 건데, 그런 기업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죠, 이 기업은. 그러면서 이제 그 조금 내용을 이어가자 보면은 차트는 그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추세 초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고, 야, 이게 플리토 하나 가지고 이렇게 쓸 줄이야. 이거 플리토 종목 따로 다뤄야 되나? 아무튼 지금 관심 종목 다루는 내용이다 보니까 플리토가 중요한 종목이어서 좀 오래 다루고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다 옳으신 말씀인데 이 플리토에 대해서 재물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재무. 이게 차트 말고 재물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이게 보세요. 이 영상을 그 기술적인 차트나 기술적인 내용이나 이런 거는 훨씬 더 저보다 정교하시고 잘하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저도 참고할 거고요. 이 내용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재무 부분이 얘기인데 이 기업이 재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보면은 계속 적자예요. 계속 적자입니다. 3년 이상 적자고 그럼 이러면 대부분 이 재무를 보고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요거는 또 제가 오늘 이제 보다가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많이 보니까 자, 요 영상을 또 마침 또 상장 페이지 시즌이다 보니까 요거 사경인 회계사 이분이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진짜 신이에요, 신. 이 회계사다 보니까 회계사인데 실제 그 주식시장에 적용되는 실제 회계를 하기 위해서 이게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정말 진짜 신급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본 것도 있고 해서 보면은 이게 기술 상장 특례예요. 기술 상장 특례로 이렇게 상장을 한 게 된 건데 기술 상장 특례라는 게 쉽게 말하면은 유치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유치원이라고 그러는데 재무가 안 좋으면 4년 이상 되면은 그 관리 종목 들어가고 5년째 상폐가 되잖아요. 근데 기술 상장 특례는 저기서 내용이긴 한데 이제 한국거래소 KRX 홈페이지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는데 6년 정도까지는 일단은 이 재무의 부분에 대한 거를 면책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무 자체에서 이런 불확실성을 느끼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알체라도 재무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3년 정도 상장한 지 3년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 3년 정도는 이 재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셔도 되긴 돼요. 일단은. 근데
아예 안 쓰면 안 되죠. 아무래도 아무리 성장 기업이라도 점점 이제 약간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있어야 되니까 뭐 현금 순환이라든지 적어도 영업이익까지는 아니어도 그 현금 순환표라든지 이런 걸 아예 안 보면 안 되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게 부분이 기술 특례 상장 그 법에 의해서 이 재무 자체가 문제가 될 건 없다라는 걸 이제 알고 가셔야 된다고 해서 이거 한 가지만 짚어보는 거고, 플리토는 그래서 집중을 이제 해보셔야 되는 게 메타버스라는 그 거대한 흐름에 그 올라탄 그 아주 핵심 그 영역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왜 자꾸 제페토 라인을 강조를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글로벌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업종이라든지 업계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거의. 굳이 따지고 보면 삼성전자, 그리고 약간 이진 1위로 뽑히지만 그래도 현대차, 그 외에 글로벌에서 경쟁할 수 있는 회사가 지금 현재 거의 없거든요. 거의. 뭐 두산의 약간 건설기계 뭐 이 정도 뿐이거든요. 왜냐면 두산 바켓은 세계에서 워낙 잘 나가니까. 그 미국의 캐터필러라는 회사가 있지만 그 수준 못지않게 우리나라, 이따가 두산 바켓도 얘기할 건데, 두산도 얘기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을 진출한다. 이런 인사이트가 굉장히 이런 그 가능성이 성장 가능성 글로벌 그러면은 펄을 높게 받아요. 성장 기대감. 그러니까 펄을 높게 받는다는 건 멀티플을 높게 준다. 근데 똑같은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멀티플을 높게 준다는 말이 뭐냐면은, 멀티플은 해당 기업의 영업 이익 등의 실적을 좀 더 많은 기간을 확정해 준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만약에 100억을 1년에 10억을 벌었다. 그러면은 이 기업의 현재 주가가 따지고 보면 이제 뭐 퍼 10이라 그러면은 이제 10년 안에 이제 이 기업은 10년 동안 뭐 10억을 벌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야. 이 기업은 100년 뒤에도 이렇게 더 벌게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멀티플을 많이 줘야 돼.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러면 이제 글로벌을 마켓을 장악을 하면은 그걸 엄청 강하게 크게 주거든요. 근데 이 제페토 라인이 글로벌을 현재 선점하는 지금 약간 효과를 시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페토 쪽에 무게를 좀 많이 실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페토에서 벌어질 만한 이런 뭔가 부차적인, 한마디로 우리나라 싸이월드가 엄청 핫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전 세계가 싸이월드를 쓰는 그런 느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Z는 비상장사니까 어쩔 수 없고 투자를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네이버에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워낙 그거 하나 가지고, 제페토 하나 가지고 네이버 웹툰 하나 가지고 투자하기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종합적으로 따져서는 네이버가 워낙 훌륭한 기업이지만 네이버 Z를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알체라라든지 이 플리토라는 기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넘어가면 지금 차트만 보면은 괜찮은 편입니다. 차트만 보면 괜찮은데 한 가지 제가 간과한 게 있는데, 한 가지가 아니죠. 한 두 가지 정도 되겠네. 정확히는 한 가지라고 해야 되겠네요. 유통비율은 나쁘지 않으니까. 이 시가총액이 저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아니, 알긴 알았지만 체감을 못했어요. 이 종목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과연 이 기술, 안면인식 기술 하나 가지고 1조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생각. 그럼 지금부터 100%만 올라도, 지금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 고점일 때가 지금 주가에 비하면 30% 정도 더 됐었잖아요. 26%.
그럼 5천억이 36%면 얘가 6,500억이었단 소리냐, 고점에서는. 그럼 이 기업이 그 기술 하나 가지고 6,500억?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무리 성장 기업이긴 하도, 뭐 테슬라도 900조까지도 올라갔던 마당에,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게 1조, 2조 할 만한 기업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기술 하나 가지고. 근데 이 기술이 워낙에 핵심 기술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고평가를 지금 받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주가를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주식 가격 막 3만원 이렇게 보시고 판단하면 안 되고, 주가를 봤을 때 항상 시총을 보셔야 돼요. 시총. 이 회사의 가격.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이 알체라는 회사가 5천억의 가치가 있는지, 플리토라는 회사가 고작 700억밖에 안 되는 요 가치밖에 안 되는지, 이런 걸 이제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모펀드나 기타 부분 이런 애들 왜 들어와 있어? 두시는 역시 다 갖다 팔고 다 다쳤네요. 자,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플리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집중을 해보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플리토라는 기업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걸 굉장히 오래 26분이나 썼는데요. 자, 그 다음 흥국을 볼게요. 흥국은 이제 저기 재영님이 차트 관점이신지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이 기업이 이제 기업 평가, 이 차트만 봐서는 그냥 나쁘지 않다. 쌍바닥 그리고 기준봉 위에서 쌍바닥 그리고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봤을 때 늘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이 여기서 여기 이렇게 올라가려면 이게 거래대금이 얘보다 상한가보다 더 많이 터져야 돼요. 더 많이 터져야 강한 종목인 건데, 역시나 안 터지니까 강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온 거죠. 이렇게 꺾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 모양만 보면 강한 종목이랬어 라면서 매수했으면은 이렇게 하향을 맛보는 아주 나락을 가게 되는 거죠. 고점 대비 뭐 거의 30몇 프로. 근데 중요한 건 요 봉이 요렇게 더 나왔어야 된다고, 적어도 이 준하는 만큼 상한가만큼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만 차트만 보시면 안 돼요. 항상 대금을 같이 보셔야 돼요. 재차대가 괜히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봤는데 차트는 무난합니다. 쌍바닥 찍고 지금 그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고점 대비 이제 쌍바닥을 그려 나가면서 이렇게 지금 나오면서 이렇게 돌파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놨는데, 상한가 중시가에서 우선 저항을 한번 받았죠. 그래서 상한가의 중심가, 아니 종가, 중심가, 저가 이런 데는 다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한가 중심가를 깨고 내려오면 저항을 잘 맞아요, 보통. 그래서 여기서도 일단 저항을 맞고 내려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돌파할 수 있는, 이렇게 음봉 뜨고 양음양 패턴으로 가든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좀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종목이 왜 이런 모습을 나타나는지 수급과 종목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요. 종목 공부는 얘가 건설이에요, 건설기계. 그래서 이거 흥국생명 그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생각 들었는데, 흥국이 건설기계더라고요. 건설기계 부품. 그래서 아까 여기 제가 두산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두산이 중요한 게, 이거 스냅샷이 아니구나. 자, 이게 조금 재물을 좀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 유통비를 먼저 보고, 자, 51%. 그리고 족벌기업입니다. 족벌기업. 그러니까 전혀 외부 투자를 안 받고 자기들끼리만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족벌기업이라고 해도 그 세력이 여기서 한 명이랑 작업 먹고 들어가면, 뭐 나상민 저런 사람들이라고 그 작업 먹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주가 부양하는 데는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그 기업 개요를 보면은 이제 건설기업 부품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 대놓고 두산 밥캣이나 캐타필라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훨씬 잘 갔을 거예요. 훨씬. 근데 여기다 어디다 납품하고 이런 건지 안 나와가지고 그걸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건설기계는 대부분 세계적으로 한 4-5개밖에 없어요. 두산, 현대, 그리고 볼보, 그리고 미국의 캐터필러, 그리고 뭐 일본의 조그만 회사들 막 뭐 몇 가지 있어요. 뭐 스즈키 막 이런 애들.
이제는 우리나라 건설 기계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거의 짱 먹었거든요. 미국에 캐터필러가 있지만, 근데 미국 캐터필러 주가가 요즘 미쳤거든요. 그 인프라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두산 쪽도 지금 주가가 미쳤습니다. 두산은 근데 심지어 왜 미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거죠. 인수를 거의 사실상 확정 지었습니다. 그 현대중공업 그룹 쪽에서 인수를 확정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부양이 이제 되는 거죠. 두산 인프라코어는.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 바켓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는 그 납품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어디 납품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경기가 2020년, 21년 이렇게 좋아지니까 납품을 엄청 했을 거예요. 왜냐면 2020년 때부터 이런 내용이 두산 그 보고서 이런 거 저 두산 인프라코에 약간 영혼건 때가 있어가지고 기업 공부 좀 많이 해봤는데 그 중국발로 해가지고 그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는 중국에서 죽을 썼고 인도나 이런 데서 조금 잘 나갔는데 두산이 중국에서 미친 듯이 잘 나갔었어요. 근데 두산이 그 국위를 다시 선언하면서 이번 코로나 그 직전에 조금 안 좋았다가 코로나 때부터 폭발하기 시작했거든요. 수주가. 그러면서 얘네들도 이렇게 납품을 크게 했겠죠. 실적이 점점 더 좋아질 거야. 아마 2022년 이때까지는 계속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발주가 더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한국은 차트가 말해주듯이 얘도 1차 파동의 구간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좀 더 좋은 모습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돌파가 나올 거라 생각이 돼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저항을 어떻게 뚫느냐의 문제긴 있긴 하지만 저항이 뚫으면 2차 파동으로 올라가는 이 파동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파동을 그리며 가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죠. 지금 저기 누가야 성호전자가 이렇게 나왔듯이 재영님은 어떻게 이런 종목만 잘 찾아내신지 모르겠어요. 그 아마 자기 차트 관점이 있어서 그런 거긴 하겠지만 이제 저한테 이제 좀 약간 그 의견을 구하는 거긴 있어가지고 제가 성호전자 때 처음에 재영님하고 만났거든요. 한 4달 전에 성호전자 처음에 상한가 가고 좀 기준봉이 나오는 거 보고 분석하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성호전자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때도 느낌이 비슷했어요. 성호전자가 이때 이랬거든요. 그때도. 그러니까 얘도 결과적으로 성호전자처럼 또 왔다 갔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결국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재료하고 차트 관점이 이렇게 있으니까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역대급으로 지금 거래대금도 거의 이때가 있네. 이때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긴 하네요. 자, 이때에 비하면 못 미쳐요. 이때 1000억씩 쏟았던 이 부분. 그러면 여기 저항이 아마 있을 건데 여기서 어떻게 움직여요? 이거 보세요. 이 저항을 여기서 맞았잖아. 이게 되게 월봉도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그거더라고. 결국 이때 얘가 거래가 역대급으로 많이 쏟았던 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뭐야 이 전부 다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겠다. 큰 봉이 있지만 여기 또 저항이 있었네요. 여기도 저항이 있었어요. 이거 봐야 됩니다. 이거 항상 예전 일봉을 크게 보는 이유가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얘가 제일 커요. 거래대금은. 그래서 얘를 넘어서야 되는데 여기를 넘어서야 돼요. 그러려면은 지금 이렇게 기준봉을 한번 가져갔다가 뭐하니? 갑자기 차트가 멈춰가지고 요거 거래대금을 뭐 몇 년 됐으니까 없어졌겠지 하지만 이 정도는 홀딩해서 그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2년 정도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저항이 있었으니까 여기를 돌파를 한번 크게 하고서도 약한 종목이 된 이유는 역시나 이런 저항 때 매물이 있으니까 요걸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2018년에 물려왔던 사람이 이렇게 뚫는 거 보고 와 이제 가나보다 하고 할 수 있는데 아예 가는 척하고 쭉 내려온 이유가 저거를 못 먹어서 그럴 거예요. 아마 저기 있는 매물대를 못 먹어가지고 가는 척하고 내려와서 또 가는 척하고 그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지치게. 그러면 에이씨 하면서 이제 던지는 거거든요.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저 매물대를 흡수하기 위해서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저항을 몇 번이나 돌파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파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4-5번째에선 반드시 돌파가 나와요. 자꾸 돌파를 계속하다 보면 그 매물대를 다 흡수했다는 거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봐서는
주가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흥구는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들고, 그런 점을 좀 일찍 발견했으면 요런 지점에서 좀 가르쳐 주셨으면은, 요런 데서 이거 어때 보이냐 그랬으면 이제 저점 다지는 거 보고 이거 사야겠다, 어제 했던 얘기를 다 마저 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KPM테크 뭐 이런 거는 그냥 단기적인 이슈였고, 이제 설거지 자리에 의해서 이제 JDL 선생님도 얘기하시는데, 이런 데는 접근하는 거 아니다. 저항 선이 워낙에 많고, 물론 여기까지 지금 시간에서 이렇게 오르면 여기까지 상승할 수 있는데, 여전히 저항대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딱 요만큼 먹고 나오는 거지, 설거지 파동만 다 같이 나오는 거지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기술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매물대에 엄청나게 많이 갇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바로 가지는 못할 거예요. 이렇게 계속 쌍바닥 만들어주고 나서 무상증자 이슈 터트렸지만 다시 한번 내려와서 이렇게 좀 기다가 무상증자 기간인 뭐 그 날짜쯤 돼서 이제 주가가 엄청 오르다가 무상증자 발표되고 다시 주가가 걸리락 맞으면서 떨어져고, 거기서 이제 우상향을 해나갈 그런 모습으로 일단은 보이는 상황이어서, 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사실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는 원래는 매도하는 게 맞아요. 조금 더 떨어질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자면, 아시죠? 떨어지면 주셔야 됩니다. 얘는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기회를 주는구나 하고 주셔야 돼요. 한 2인봉 정도 나오면 그때부터는 사야 됩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그 기간 때 다시 주가가 올라가면 팔든가, 그게 아니면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무상증자 한 주 더 받잖아요. 그럼 10만원짜리 한 주 더 받으면 얼마입니까 이게. 그러기 위해서 주가가 좀 이렇게 부양이 될 거예요. 뭐 어느 정도. 그러다가 떨어지겠죠. 그러고 나서 그냥 무상증자 발표되고 나서 떨어진 다음에 또 어느 지점 가면 또 다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두월하고 동양스택은 늘 집중적으로 달았으니까 이 두 종목은 지난 영상 참고해 보시고, 플리토는 방금 미친듯이 얘기했으니까 하고, 현재 푸터넷도 마찬가지. 현재 푸터넷 이것도 차트적인 관점도 그렇고, 재료는 좀 아쉬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다 이렇게 이런 종목이 이제 출현하기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 이건 간접적인 제가 예측하는 내용이긴 한데, 2020년에도 이런 종목이 초반에는 엄청 많이 출현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땐 저는 실력이 딸렸고 몰랐죠. 근데 이거 시총 왜 이렇게 커? 이 시총이 커서 문제네. 아무튼 이런 게 출현을 했다는 거는 이제 산업 자체가 완전히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새로운 흐름이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인식하셔도 돼요. 지금 장이 약간 좀 빠지고 힘들다 해도 맞다, 이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이런 내용, 이런 뉴스들 막 나오고 또 슬슬 군불 때우죠. 부양책 시동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통과됐습니다. 지금 상원이 통과됐어요. 상원. 그러면 상원 통과되면은 하원도 무조건 통과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블루웨이브라서 미국은 그냥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석권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상원, 하원, 대통령 이 세 개를 다 행정부의 세 개를 사법부와 행정부가 전체 다 지금, 사법부가 아니지, 행정부, 국회가 뭐라 그러죠? 갑자기 까먹었네. 입법부하고 행정부를 지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사법은 별도고, 사법은 미국도 별도잖아요. 사법은 별로 상관없고, 정치랑은, 거기는 그냥 판결하고 그런 데니까, 법원은.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제 행정과 입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 입법이 완전히 장악돼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바이든도 이 증시가 떨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 통합을 하기 위해서 주식시장, 금융시장에 이 지금 관심이 쏠려 있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도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앨런 장관이라든지 파월이, 연준 의장 파월이, 연준도 계속 신경을 쓰는 거예요, 주가에 대해서. 당분간 어느 정도 경기가 올라가면 이제 주가 떨어져도 별로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시즌이 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때 이제 경기가 워낙 좋으니까, 경기 좋은데 뭐 무슨 상관이야, 주가 좀 떨어지는 거. 니들이 기업이 제대로 안 하니까 떨어지겠지. 이런 반응이 나중에 오면 그때 막 떨어져요. 금리 막 올리면서.
야, 금리도 좋고 경기도 좋고 지금 금리도 올라가는데 금리도 좋은데 기업 주가 떨어지는 게 별로 무슨 상관이야? 이때가 오면 이제 주가가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좀 떨어지거든요. 그럼 지금은 이제 단기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자면 이 현재 퓨트넥 같은 것도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전기차 충전소라는 별 같지 않은 약간 이슈? 충전소 솔직히 사업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근데 이 재료 하나 가지고 상한가를 갔다? 이게 좀 석연치 않다는 거죠. 근데 역대급 거래대금 싫고 지금 역대급 거래대금이잖아요. 또 이제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약간 그 중요한 지금 또 지표가 나오는 지금 기준봉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이렇게 잘 보시고 요 박스권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걸 지금 당장에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 제가 저도 이 말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당장에 사시라면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 이제 만들어 나간 지금 역배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정배열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강한 종목이면 이렇게 찹쌀떡 2개 만들어주고 그게 아니면 여기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기서 사자는 거예요. 여기서 얘랑 얘 이런 데서 사자는 거지 지금 여기서 사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은 왜 역배열 추세니까 아직까지는 정배열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자한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만들어질 거예요. 종목이 점점 정배열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부터는 그 보던 종목들이니까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관심 종목을 왜 이렇게 아침에 다루냐면 이걸 일찍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낮에 2탕을 뛰러 갑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바로 낮에 일하고 밤에 또 바로 마켓컬리 출근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지금 밤새고 오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벌써 지금 너갱이가 나오고 있네요. 지금 막 산소도 부족하고 지금 생각도 많이 하고 했다 보니까 그리고 다날을 꼭 보고 싶은데요. 다날은 정말 중요한 종목이에요. 선생님이 다날도 마찬가지로 제 관점보다는 제가 느낀 건데 제가 이제 제가 바빠갖고 깜빡을 했는데 선생님이 다루실 때 중요한 부분이 요거였습니다. 요거. 이 중심가를 지켜주면서 어떻게 추세가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올라가는지 이걸 보라 그랬거든요. 근데 보세요. 선생님 관점, 제 관점. 저도 이런 저항을 지켜주고 지금 종목이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여기 가서 보세요. DCM의 기술적인 지표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아까 차분하게 얘기하고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막 무조건 막 저처럼 이렇게 강하게 어조를 안 다루고 이게 잔잔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호소력이 좀 딸리는 건지 사람들이 별로 집중을 안 해요. 근데 엄청나게 지금 많은 내용을 담은 내용들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단어를 안 사면 여러분들은 후회할 정도로 내가 저 말을 들을 걸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담은 게 이런 영상에 담겨 있어요. 꼭 보시고 제가 자꾸 저는 이제 기술적인 지표를 좀 따라가긴 하지만 제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 부분이 이제 맥점이 어느 정도 이게 어떻게 중요한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개념적으로 분명히 거래대금이 이렇게 쏟았는데 이렇게 조정을 받아도 얘가 죽을 종목은 아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기술적인 세부한 디테일 같은 거는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 DCM과 이런 거를 이제 딱 보면서 이렇구나라고 해서 그걸 습작을 하듯이 약간 이렇게 따라하는 약간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차라리 원본을 보시라.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릴 때 원본을 보고 따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집중을 하셔가지고 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5일선을 지금 돌파했으니까 5일선 돌파하고 다시 내려갈 수는 있어요. 확실히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쌍바닥 개념으로 21선이 또 쫓아왔을 때 다시 올라간다 생각 21선 지지받고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지금 매수해도 되고 왜냐면 5일선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아예 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돌파할 때 선생님 좀 조심하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날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얘는 왜냐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한 종목이잖아요. 거래대금 역습각으로 많이 쏟았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돌파가 나오고 바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조짐이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다날이. 그래서 어떤 재료라든지 이런 것도 엮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기타 법인 이놈들이 또 장난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죠. 기타 법인이. 지금 이런 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저점이 깨질만 하면 얘네가 사고, 저점이 깨질만 하면 사고, 저점이 깨질만 하고 사서 야금 올리는 거예요. 거래대금 없이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거래대금 없이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이게 좀 미친 종목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그건 약간 확률적이긴 한데, 개념적으로 거래대금 없이 이렇게 끌어올리면, 거래대금 없이 저점을 이렇게 끌어올리면 이 종목이 미친 것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파워로직스, 그 다음에 이건 한동안 잊었는데, 얘가 지난 영상에서 다루다가 눈치챈 건데, 얘가 지금 저점이 지금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수급주들이 나오는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수급주들이 이렇게 이런 우상향을 가지고 가는 그 그림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야 돼요. 무조건 사야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작게는 여기. 왜냐면 이렇게 파동을 이렇게 그 상승 추세에서 이 웨이브를 이렇게 그려가고 있으니까, 이게 추세 매매라 그래가지고, 자, 되게 쉽게 말하면 요거예요. 요겁니다. 추세선을 이렇게 그리고, 이게 상승 추세선이고 이게 하락 추세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반등 이 얘기 나오는 거죠. 엘리어트 파동 이런 얘기 해가지고, 이게 수급주들은 대부분 다 추세선을 가지고 가요. 대부분. 그럼 여기서 이제 추세가 이제 그려지기 시작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 파워로이스도 이렇게 파동이 지금 추세선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장기적인 상황을 가져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 추세선이 어떤 거 보고 얘기할까? HMM을 보고 얘기할까요? HMM.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추세선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식의. 그러다가 이 추세선이 이제 레벨업이 되기 시작하면 각도가 꺾여요. 이렇게 각도가 꺾여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2차 파동이 나오고, 이걸 2차 추세 매매는 2차 파동을 이 각도를 얘기해요. 그러다가 각도가 미쳐가지고 더 꺾어 올라가잖아요. 이러면 3차 파동인 거예요. 지금 HMM은 지금 3차 파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간 조정을 받고. 그래서 이맘때 제가 서영맘님이 대한해운 사신다 그래가지고, 아니다, 대장주를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매매를 이 구간에서 하시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계속. 요 구간인가? 요 구간이었겠죠. 요 구간에 얼마 전이니까. 요 구간에 박스권을 깨서 올라왔기 때문에 요 추세가 완벽하게 돌려나오고 있어서 여기서 사시는 게 좋다. 그랬더니 얘가 미친듯이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예상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추세가 타고 올라갈 거다. 야, 씨야, 이게 42%야? 여러분들 이런 거 이런 매매 하시라니까요. 괜히 막 단타 치지 마시고, 좋은 종목 하나 시장에 대장주 잡아가지고 이런 거 사세요. 이런 거 지금 마음도 편하잖아요. 404%, 440%, 마음도 편해요. 심지어 내 종목 끝까지 가네. 요 추세 매매 하는 거는 다른 건 모르겠고, 심플자가 되게 쉽게 알려주는 내용 하나 있거든요. 제가 누누이 자꾸 심플자 딜라이 선생, JJ 리더, 기껏해야 이제 쉬운 주식 선생님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만 주장창 따라해도 돈 법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맨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31선 하나만 추가하면은, 심플자가 얘기하는 그 추세 매매가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고수들이 말은 단타라든지 이런 것만 보여주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장기 보유 종목을 얘기를 하질 못해요. 여러분들 가끔씩,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우리 풍화고님들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가끔씩 댓글을 보면 왜 장기 투자 종목을 안 가르쳐주냐, 이런 사람들 진짜 많은데, 정말 주식을 1도 공부를 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니,
그런 걸 가르쳐주면 법에 걸린다니까요. 유튜버가 그런 거 가르쳐주면 유튜버가 채널이 폐쇄가 돼요.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저도 폐쇄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쩔이잖아요. 구독자 1,500명이 솔직히 적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을 하는데 그런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걸릴 정도로 그런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10만 명, 20만 명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면 그게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선행매매법에 걸리기 때문에 이런 장기보유 종목을 쉽게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걸 꼭 따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 400% 되면은 거의 저점 대비 500%네요. 그럼 이때가 시총이 지금 7조잖아요. 7조. 7조잖아요. 근데 이때면 얼마겠어요? 1조 얼마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종목, 그러니까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주가의 가격으로 2만 원 이걸 보시지 마시고 2천 얼마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 이게 시총이 얼마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얘 1조짜리가 7조 갈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시장이 대장주라는데 어떻게 해요? HMM이 현대상선이 대장주라는데 이 현대상선이 왜 대장주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세계에 배가 없어요. 배가 없는데 이 현대상선이 재수가 좋게 배가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배싹이 지금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발틱 지수가. BDI가 워낙 비싸단 말이에요, 지금. 점점 비싸지고 얘는 수주도 많이 되고 해운사에서 배는 많이 있는데 발주가 미친 듯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KCTC가 이 이슈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돼 갑자기 쿠팡 엮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떨어집니다. KCTC는 떨어져요. 쿠팡이랑 별로 큰 상관은 없으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봤으면 KCTC도 가져가야 되는 게 컨테이너 비용도 엄청 비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졌다가 얘는 KCTC는 다시 올라갈 거예요. 얘는 동방이랑 좀 다르게 뭐였어 KCTC. 얘는 이게 지금 미친 듯이 폭등을 해서 그렇잖아요. 슈팅을 줘서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구간 이 정도? 이제 매매할 거긴 하지만 이 정도 구간 내려오면은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내려오면 다시 이렇게 장기 우상향 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역별 왔다가도. 근데 지금 이 종목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쿠팡 가지고 아주 그냥 미쳐 날뛰고 있는데 호랑이가 없으면 동방이 지금 안 내려오니까 얘가 미쳐 날뛰네요. KTH는 역으로 밀리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하여튼 그러고 어디까지 봤죠? 현재 푸터넷까지 HM 이렇게 봤죠. 파워로직스까지 봤죠. 그래서 그 추세 매매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한영님이가 누가 이거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요거다. 이오플로우를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추세선을 그어가면서 저는 이제 추세 매매 요걸 요즘에 익히고 있어가지고 요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때 물어봤을 때가 이런 데서 사고 이런 데서 팔고 이런 데서 사고 이런 데서 팔고 이렇게 내려오면 사고 위에서 팔고 이렇게 되는 거다. 사고 팔고였지만 지금 얘가 꺾였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꺾였어요. 이러면은 솔직히 이거는 손절해야죠. 완전 이탈 나왔으니까 이런 건 손절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 추세가 꺾이는 상황에서는 이제 하락 추세로 다시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추세선을 반대로 그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플로우는 올라갔다가 뭔가 안 좋은 업황이 이러면 대부분 기업에 뭔가 안 좋은 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물론 이제 기간 조정 지금 가져가는 상황이라서 반전을 다시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이건 기업을 공부해야 돼요. 이럴 때는 이어플로우 저는 뭐 하는 기업이도 모르고 의료 정밀기 이런 쪽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추세 매매는 그렇고요. 파워로직스도 그래서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갤럭시아는 단알 따라가니까 지금 좀 이렇게 좀 만들어 나간 구간이 있고, 갤럭시아는 린님한테 죄송한데 꼭 버티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요. 한비소프트, 저는 한비소프트가 선익보다는 더 가능성이 넘치다고 생각하는데, 얘가 시장이 대장주라는데 할 말이 없죠. 그리고 고가에서도 이렇게 만드는 모습은 이상적인데요.
얼마나 가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 아, 선익 시스템이 무서운 구간인데 매매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계속 얘가 대장주 꽉 잡고 있겠다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근데 반대로 저는 CMS 얘도 집중해야 된다 생각해요. 플리토하고 저거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얘네들. 근데 얘는 이제 차트가 안 이뻐서 좀 영 마음에 안 들고, 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돌파를 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요 박스권 여기에 많이 부딪혀서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CMS가 이렇게 귀중봉을 좀 이렇게 나타내는 걸 보면은 얘도 뭐 만들어 나가려고 하나 싶기도 한데, 얘는 뭔가 세력이 조막존 세력 느낌이 나요. 그래서 좀 느낌이 안 좋고, 차라리 M게임하고 한비소프트가 좋아 보였는데 얘네들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지는 저도 파악은 안 되네요. 선익이 워낙 그 시장에서 중심 그걸 받아서 그런가? 그래서 현재 메타버스 매매할 때는 선익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익을 너무 높은 구간이라 생각해서 마음에는 안 들어서 좀 못 하겠고요. 얘가 좀 더 오래 기간을 가져가면, 아니면 요런 데까지 내려와 주면 하겠죠. 요런 데까지 내려와 주면은 하는데, 아니면 기간을 더 오래 가져가든가, 그 3차 파동, 연장 파동이 나오게끔. 아니면은 차라리 알체라 라인, 그 제페토 믿고 알체라 라인을 가져가겠는데, 얘는 사업 재료를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적인 우상향을 얘네가 할 것 같다. 얘가 2조까지, 막 1조, 2조까지 갈 기업인지는 잘 모르겠다만은, 약간 플리토와 함께 그 제페토 라인에서 세계를 좀 제패하지 않을까. 메타버스의 지금 3대장인 로블록스, 얘네들은 선익이나 M게임, 뭐 한기소프트, 얘네는 테마로 해가지고, 로블록스가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상장 이슈가 끝나면 얘네들은 죽을 종목들인데, 반대로 알체라 같은 애들이나 이런 플리토 이런 애들은 이제부터 성장을 해나갈 것 같다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페토를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계속 공부하는 중인데, 제페토는 방탄하고 블랙핑크만 봐도 미쳤어요. 얘네들이 거기 안에서 수익을 창출할 그게 엄청나기 때문에 팬 사인했는데 5천만 명 왔다니까요. 5천만 그 명이 사인 받으러 왔다니까. 근데 아바타니까 5천만 명 사인할 수 있지. 그 사람들한테 팬 사인회 하면은 기껏해야 뭐 1,000명, 2,000명인데, 그 사람들이 물론 음반을 엄청나게 막 몇십 장씩 사주니까 부가 수익이 엄청나긴 하지만, 오프라인 그거보다 뭐 5,000명이 뭐 30장씩 사주는 것보다 5천만 명이 한 장, 뭐 0.1장만 사주는 게 훨씬 위력적이잖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수익 창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런 면이 있고, 뭐 위지트 같은 거는 그냥 구간이 이뻐요. 구간이 이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버텨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솔직히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야 돼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위지트는 계속 사야 됩니다. 계속. 그러면 여기까지는 몰라도 얘도 이제 추세가 붙은 상황이네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저점이 들어 올려지고 있잖아요. 고점도 지금 들어 올려지고, 이게 이 사람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 시즌까지는 우상향을 할 것이다. 그럼 당연히 얘네들도 따라 올라간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덴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덴트는 좀 작전성도 강하고 해갖고 잘 모르겠어요. 캔코아 이런 애들 지금 추세가 좀, 여기 매수 타점 왔었네, 중심가. 얘네들은 이제 사야 돼요. 지금 우주항공산업 쪽은 이슈가 많기 때문에 AP성하고 캔코아 이런 애들은 좀 떨어지면 사야죠. AP성은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점점 너갱이 나가고 있네. 빨리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 해갖고, 이것 때문에 목 지우면서 해야 돼가지고. 어딨냐? 못 찾겠어가지고. 자, 얘네들이 이제 역시 높은 구간이니까 떨어지네요. 21선을 깨졌으면 좋겠다. 깨지면 살만해요. 이렇게 깨지면 살만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지지받고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사는데, 저의 관점에서는 제가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깨지면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지면 음봉 뜨면서. 딜라이트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그 기술적인 반등이 거기서 많이 나오니까, JNK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추세 그냥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냥 그러니 하시고,
동방.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역시 여기서 샀어야 됐나? 여기서 샀어야 됐나? 뭐 제가 그때 얼마 전에 추세가 너무 말도 안 돼서 따라 붙어야 될 것 같다. 막 여기 사야 될 것 같다. 이거 강한 종목은 35% 라인에서 반등 주더라. 참,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따라 붙기에는 부담스럽죠. 그냥 지켜보다가 40% 내려오면 그때서 기술적인 반등 노리고 진입해야지. 지금 무섭습니다. 인터파크는 좋죠. 인터파크는 지금 따라 붙어도 돼요. 21선 아마 추세 안 깰 것 같습니다. 깨면은 좀 기다렸다가 이런 데서 분할 매수, 이런 데서 중심가부터 분할 매수 깨면,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고요. DRC는 지금 40% 구간 진행되고 있으니까, 45% 구간 두 번째 자리, 이 45% 구간, 그리고 이제 55% 구간 기다려 봐야죠.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냥 그 구간 먹고 나오는 거고요. 네튜는 살짝 돌려나가고 있네요. 유니온 잘 보셔야 돼요. 유니온 사야 됩니다. 유니온 미쳤잖아요. 이런 종목 사야 돼요. 시장 대장주고. 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유니온 사야 되고요. 구형테크 사야 됩니다. 지금 말고, 지금 사라는 건 아니고요. 얘는 지금 2차 파동에서 연장 파동 나왔잖아요. 그러면 좀 내려와 주길 바라야 돼요. 내려와 주길. 그러면 시초가쯤에 와주면, 요 정도 와주면 좀 사야죠. 근데 안 와주면은 뭐, 씨발, 한번 욕하고 그냥 보내줘야죠. 지금 강한 종목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처음 진입하려면 여기 중심가 정도에서나 사야 되고, 정 잡고 싶다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면 시초가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부양책 때문에 아마 상승장이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얘는 날라가겠죠, 뭐 구형테크는. 그 날라간다고 잡지 마세요, 제발. 간다고 잡지 마세요. 저는 오늘 너무 힘들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좋은 기업인 것 같아요. 얘네들도 이제 반도체 여기 지금 매수 타점이잖아요. 이런 애들 사시라니까요. 쫄지 말고 사세요. 쫄지 말고. 여기 왔으면, 기준봉에 왔으면, 여기 상한가잖아요, 이 상한가 표시 어디 갔어? 자, 기준봉에 왔으면 사시면 됩니다. 근데 2등주라서, 솔직히 말하면, 늘 말씀드렸듯이 2등주라서 살려면은 SF 반도체 같은 거 사야 돼요. 이거 사야 됩니다. 이게 아직 2차 파동 기간이기도 하고, 서플러스 글로벌을 살려면은, 사실상, 근데 얘가 매력적인 거는 반도체가 지금 무거워졌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또 이제 살만하죠. 서플러스 글로벌을. 왜냐면은 그 대장주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얘는 이제 수급이 막 섞이면서 세력이 얘를 뭐 1.4조나 되는 걸 얼마나 더 올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LNF 이런 애들 솔직히 믿고 사세요. 그냥 사셔도 됩니다. 솔직히 뭐 전저점, 전고점, 전저점 이런 데 지켜주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사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아니, 빠졌다고 공보스러워하지 마시라니까요. 얘가, LNF가 그럼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는지 그것만 파악해 보시라고요. 이런 개 같은,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 이것 때문에 연기금. 근데 연기금이 괜히 팔겠어요? 라고 하지만, 지금 연기금은 괜히 팔고 있거든요? 아무런 이유 없이 팔고 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사모펀드 이런 놈들도. 아무런 이유 없이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고, 물론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그 NF가 단기간에 너무 비싸진 건 맞단 말이에요. 단기간에 너무 비싸긴 해요. 단기간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몇 프로 오른 거야 이거. 근데 현대상승처럼 다시 올라가시면 어떻게 할까요? 이 360%나 올라갔던 종목이, 물론 여기서 산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이제 수주공시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급등해서 그렇고. 그런데 이런 거 종목이 다시 이렇게 바닥 다지면서 올라가면은 더 강하게 올라간다니까요. 뭐야 이거? 왜 여기 안 바뀌냐 이거? 아무튼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기업은 지금 테슬라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 이런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요. 내가 좋은 기업이다. 내가 본 좋은 기업이다. 갑니다. 알톤 스포츠 보세요. 알톤 스포츠 뭐 솔직히 제가 늘 여기서부터 말씀드렸지만 얘는 3년 전부터 적자였어가지고 이제 탈피하는 상황인 건데, 올해 덜 탈피했죠, 적자를. 얘 원래 4년 연속
이 2016년부터 적자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관리 종목 된 거예요. 근데 올해 많이 돌려놨잖아요. 그런데 요 관점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하씨입니다. 이하씨. 요분 때문에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분 때문에. 이분이 가치 투자가의 대가인데 그 기업을 잘못 봤겠어요. 종목 보는 눈이 있는데 그러니까 샀겠죠. 그러니까 기업이 변신하고 있구나 하면서 기업을 엄청 많이 쳐다보고 있겠죠. 그러면서 힘을 실어주고 내가 투자를 해줄 테니까 같이 성장하자, 같이 나아가자. 가치 투자는 한마디로 기업과 동업을 하는 거지. 내가 도박을 하는 막 주가를 치고받고 먹고 빼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진정한 인베스터로서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회사의 주인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전형적인 그 모범을 보여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은.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 투자가 우리나라에서는 대가 중에 대가인 건데 이런 분을 믿고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박용옥 주식농부 박용옥이라는 사람을 공부가 됐으면. 와, 이 영상 1시간. 필요하신 분만 잘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걸 어떡하지? 어디서 잘라야겠네요. 아무튼 영상 감사합니다.